자, 이제는 6강으로서 건축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역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그죠? 왜 건물을 갖다 분양하는 것 과정에서 분양의 객체가 되는 게 건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건축물 이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101번을 보면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로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로 한다. 맞죠? 그 다음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채로서 바닥에서 지표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자 틀렸죠? 만약에 이 건물을 갖다가 단면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일부가 올라가는 건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요걸 갖다가 지표면이라고 생각할 때, 지표면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바닥의 윗면부터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를 층고 또는 층 높이라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H라고 표현한다면, 자,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층고에 적어도 2분의 1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네, 3번.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한다. 당연히 맞죠. 건축물의 기둥, 복,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대순위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2번. 다음은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건축물이란 이미 우리가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배웠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필수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지하, 고가 공작물 설치된 사무소, 공영전,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걸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거실한 건축물의 거주, 직무, 작업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이 맞죠? 대순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와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 맞죠? 자, 여기 보면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순한 걸 갖다 뭐라 합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102번의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었어요. 고층은 30층 이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높이가 120m. 왜? 우리가 1층을 계략적으로 4m를 기점으로 하니까 우리가 4, 3, 12 그렇죠? 그러니까 합치면 150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온다. 정답은 2번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음 104번. 다음 중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옳지 않는 것.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전 용도면 건축 설비 설치 또는 공장을 축조에 관한 사항을 발주하거나 앞서 배웠죠? 현장 관리 들어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건축. 맞죠? 다음 공사 시공자란 자기 책임 보조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자, 이건 확인한 자가 시공자가 아니라 뭐죠? 감리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사항이다? 감리자에 대한 사항이구나. 정확하게 인식하면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감리자. 그러면 시공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하는 자를 갖다 이야기한다. 이래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설비 등의 용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멸실된 때까지 관리하는 걸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준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들은 관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다. 맞죠? 오늘 정답 2번. 다음 105번 건축법령상 건축이란 건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렇게 되죠. 설명을 오는 것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멸실된 대지의 종전 규모보다 크게 하면 신축에 해당하는 거죠.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뜨는 것도 신축에 해당하는 거죠.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철거하고 했으니까 개축이죠. 건축물의 층수의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하는 것도 증축이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다음 106번 건축법령상 기존의 집원 4번지의 A주택을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집 5번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전이라고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107번. 다음 중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 보, 지, 주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이니까 사익기둥은 해당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108번 다음의 건축물 중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원래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근데 건축물하고 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철수는 고문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철도 운전 보안시설, 철도 운전 보안시설 여기 있죠. 궤도세포.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법상 숨은 조작실 있겠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정 문화재. 그다음에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창고. 이걸 얘기했죠. 그 얘기는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9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대수선은 건축의 주요 구조를 수선 변경 많이 아니죠. 수선 변경할 수 있고 증설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내력벽을 신축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신축하는 게 아니라 내력벽을 우리가 쓸 때 증설하거나 증설 해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내력벽 기둥보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상 그 대수선이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쓸 때 종전 규모에서 하게 되면 개축이 되겠죠. 개축. 방화벽을 해체, 수선 변경. 자, 면적과 상관없이 방화벽 그렇죠. 구획하는 건 무조건
대수원 정답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답 4번. 110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 1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can 맞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형 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3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이 대지 면적이 환경영 평가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 평가되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 장과 소규모 환경영 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2년 내 안 하면 2년이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년은 그 효력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은 111번 나도록 해봅시다. 다음 관원에 들어갈 적당한 내용으로 부적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전결정 신청 대상이죠. 그 내용을 쓰는. 그러면 건축하는 건 법이나 관계법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맞죠? 자, 분양가능 여부는 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가서 완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건축 가능한 규모 되겠고 건축허가를 받기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112번.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서술된 것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적 행위 아닙니까? 금지 해제. 맞습니다. 그런 건 대물적인 겁니다. 물적인 거로서 이전성이 부정되는 게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받아서 다른 데는 양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3번 건축 허가는 건축주에게 건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설정. 권리 설정이 아니라 바로 반사적 이익, 소위 금지 해제입니다. 다음 건축허가는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도 사적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네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는다. 맞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특별자치도 자치지 세종시와 제주도는 그 사람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자체도 이제 법이 개정돼서 1년 내 착수가 아닙니다.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다음 1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광역시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21층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15층 이상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정답이 2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3번은 두 개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과 몇 번? 바로 3번과 4번. 우리 교재는 4번만 나왔죠? 3번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4번.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하려는 하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갖다 소유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예외인 것. 그렇죠? 자, 예외 이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확보하지 못한 권한을 확보했다. 가능한 거죠. 여기 공유 지분은요, 80% 이상 가져야 돼요. 80% 이상.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건축가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에 해당 토지를 건축주의 매각하라 양해할 걸 확인했다. 되겠죠. 그 다음, 건축주가 건축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집합 건물의 소유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결의가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5번 건축법상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네, 공사비에 대해서 1%. 네, 정답 2번입니다. 3번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표법상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바로 2번이다.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116번. 다음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인접대지 안전에 미친 평가에 대해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안전영향평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는 안전영향평가에 해당하는 걸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그 다음 117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을 보는 경우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허가 받아야 되는 걸 고르시오.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1번 증개축 또는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5분의 1 이내의 5층 이상인 건축물. 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법에 명문적 규정이 없습니다. 대개 얼마나 보시면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층수가 3층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바닥하면 바로 기는 겁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효과인 3층 미만인 건축 대수성. 주유구조에 해체가 없는 대통령이 정하는 대수성.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보시면 농사 짓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축사, 버섯재배사 400이고 창고는 200. 그다음 바닥 면적은 80m, 옆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 3m 이내 증축 이런 것들이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한다. 이런 거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함으로써 허가 가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11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국토장관은 국토관리를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자, 이게 국토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네, 국토장관이나 시사는 건축하나 건축을 받은 건축을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토지유지규준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국토교통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건축하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히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공고한다. 맞죠? 네, 건축 허가나 건축의 착공을 제한하는 제한 기간은 2년을 합니다. 단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년, 1년.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역계획 등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했다면 즉시 국토장관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국토장관은 그것이 과하다고 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틀렸죠? 2년. 그 다음 119번.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 시공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공사 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 공사 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춰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는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에서 보면 갖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건축허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만 해당할 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 아닌 안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합리로 봤을 때 같은 의미니까 가서 건축 공사 현장에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 맞고요. 진도에 따라서 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1번. 그 다음 중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건축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건축 통계는 가서 건축 허가 현황을 하도록 있죠. 허가 현황. 네,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현황 당연히 되겠죠. 네, 건축 신고 현황. 자, 건축물의 분양 현황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착공 현황 또는 사용 승인 현황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3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분양 현황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자. 21번, 121번. 다음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1번 도시군객시설 및 도시군객시설 예정. 자, 여기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특광자 시장부터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광자 시장군수는 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4층 이상 허가하지 말아야 되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행과 등처럼 얘네들은 신고하도록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자, 시장군수구청장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나 축주 신고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대장의 이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4층 이상이나 4층이 넘으면 안 되고 이상이면 안 되고 3층까지 가능합니다. 존치기한 원칙으로 3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가 아니고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분양 목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12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제로 멸실된 경우로 멸실했다. 멸시로 30일 내 신고 맞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도 허가는 철거할 때는요. 허가가 아니라 대장소관청인 특, 광,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전에 미리 신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여기 특별시 가기 시간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특자, 특별시장.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특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을 받들어 건축지도를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거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준 경우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3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하는 얘기겠죠. 자, 1번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당연히 허가권자 보고하는 거 맞죠? 허가권자는 점검 대상하는 건축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불량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는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 틀렸죠. 앞에서 제로 멸실됐다. 멸시로 30일. 더 이상 읽을 거 없네요. 그렇죠? 철거하기 전에는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래야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번.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그렇습니다. 공사 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나 건축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 절토, 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 부분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의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 방지, 조경,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그 사실을 게재한 것 당연히 맞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기본적으로 접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가져가는데 자, 여기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도로에 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2m 이상 건축 대지는. 그러면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의 경우는 제외다. 그러면 자동차 통행하는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는 자동차 통행은 4m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틀린 데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원칙이고, 그 다음에 보면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자, 원칙이요. 이거 두 가지는 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도로 되는 것을 여기에 보면 잘못됐다. 그래서 정답 없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다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원칙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125번. 다음 중 건축법상의 대지의 안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대지에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대지는 인접한 도로는 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잘 보세요. 이게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이게 도로고 이게 A 대지고 B 대지다. 원래 이거지만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보면 배습 방습이 된다면 낮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1번이 잘못됐네요. 나 2번.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 건축물 건축은 성토,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한다. 맞고요. 손괴, 문헌내림이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 국토인허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6번. 다음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 적용을 200제곱미터. 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그렇죠? 200이면 그럼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 다음 중 건축법상 반드시 공개 공지, 일반인들 제공된 빈 공지, 휴식 공간, 쾌적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걸 공개 공지, 공개 공지. 여객 터미널에 있는 우리가 대합실 같은 걸 연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확보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거 외울 때 1준위, 상준위는 인정이 많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인데 그냥 공업지역 하면 돼요.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똑같은 내용이 128번에 있죠. 자, 건축법령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에 일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규모 휴식 등의 공개공지 공개 설치할 대상 모두. 자, 1준위, 상준위, 그런 1준위, 상준위 인정이 많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 미음, 비읍. 기역, 디귿, 미음, 비읍. 그러면 1번이라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태를 봤을 때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29번, 130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다음 중 이러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면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데 접하지 않는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가, 아니면 공개 공지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농지법상의
농막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농지법상 농막. 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틀렸죠. 그럼 정답 1번이네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1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130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죠.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의 이관계 동의를 예외 없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틀렸죠. 예외 없이. 자, 해외 나갔다든가 기타의 경우는 받을 수가 없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받지 아니한다. 알 수 있습니다. 건축한 도로라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관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는 그 도로 폭이 5m 아니죠. 우리가 왔을 때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이 길이에 따라서 소유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0m, 35m에서 10m 이면 2m 이상, 3m 이상, 여기는 6m 이상 그래야 되겠죠. 네, 건축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1번서부터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